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중장년 직업 추천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직업 공예심리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저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예심리 지도사 역시 오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요. 희망과 행복을 주는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수요일의 편에 합류하신 반가운 얼굴이 있죠. 이수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전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공예심리 지도사 역시 참 새롭지만 재미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대신에 직업 키워드 토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박사님. 예,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진 최종 직업평가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요. 공예심리 지도사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어떤 코너죠, 장 기자님? 예,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공예심리 지도사 다양한 직업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예와 심리 상담의 만남. 중장년 추천 직업 공예심리 지도사. 공예심리 지도사는 다양한 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정서 안정과 인지 능력 향상 등 심리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직업인데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 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중장년 특집 공예심리 지도사. 전문가 선정 직업 키워드 토크로 알아보는 직업 정보와 함께 최종 직업평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중장년 특집. 이번 주의 직업은요, 바로 공예심리 지도사입니다. 직업 키워드 토크 하기 전에 잠시 공예 그리고 심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요. 장 기자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장 기자님 딱 뵈면 공예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왜 그렇죠? 아니, 저 같다가도 굉장히 관련성도 공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공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공예라고까지는 아니고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제 도자기 공예라고 하나요? 그것도 공예에 속한지 네, 모르겠지만 맞죠. 거기 이제 이 컵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문구를 간단히 써가지고 이니셜도 쓰고 그림도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물해주는 그거 네. 한번 해봤는데 컵을 선물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컵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와이프한테 선물해줬는데 와이프가 그걸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냥 집에서 오자지 않은 선물이었죠. 창고 안에만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기념만 소중한 거 있기 때문에 네. 쓰기가 아까워서 아니요, 보관하고 아니요. 있어요. 여자 심리를 대변하면 그건 아니고요. 제 감사합니다. 돈으로 좀 차라리 네. 안 쓰는데 딱 이유가 있습니다. 아, 기자님.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우리 심리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기자도 이 취재를 할 때 상대 심리 파악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뭔가 이거는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심리 파악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언론사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화두되는 게 팩트 체크. 네, 네, 네. 사실 파악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유형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피하죠.
기사들 굉장히 많이 피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이 어려운 부분인데 아.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보면 했던 말이 거짓말인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취재를 할 때 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맞아, 맞아. 계속해서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그렇죠. 불임시하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취재원으로서는 저희들 믿고 기사를 쓰기에 굉장히 좀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기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심리를 다루는 직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예 심리 지도사의 주요 대상이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아동 심리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이 소장님과 뭐 아이들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 세 분 다 지금 자녀를 네. 키우고 네, 네. 계시잖아요. 이럴 때 뭔가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면 눈동자를 제일 먼저 보죠. 사람이라는 게 저익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거짓말하면 몸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눈동자가 네. 이렇게 흔들리는데 애들은 더. 애들은 더 많이 흔들려요, 실제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쌍둥이다 보니까 네. 이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분명히 한 명이 잘못한 걸 아는데 이 혼날까 싶어서 맞아. 말을 또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검증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이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금방 흔들리고요. 어른들도 맞아요. 눈동자를 자세히 그쵸. 보면 네. 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네. 아이들 좀 거짓말할 때 어떻게 눈치채세요? 사실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 엄마의 촉이 있거든요. 아, 얘가 지금 거짓말을 했구나. 이게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분명히 제가 학습지 할 분량을 딱 빼놨는데 한 권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아이가 너무 이렇게 태어나기 이제 10살이니까 이제 연기라는 걸 하잖아요. 아빠한테는 학습지가 없어졌다. 없어서 내가 못 풀었다.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불명 올려놨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너 어디 갔어? 엄마 진짜 빼놨는데 하다가 애가 막 나 진짜 없는데? 이렇게 연기를 하길래 제가 약간 수법을 바꿨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면 엄마 안 웃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어디다 뒀어? 안 혼낼게. 말해봐 이랬더니 확씩 웃으면서 사실은 너무하기 싫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딴데. 근데 이제 그런 현명하네. 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 한 말이 있어서 혼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순간 이렇게 확 윽박질러서 이렇게 그 대답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살 달래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걸 또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아이들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있죠. 말해도 혼나고 말 안 해도 혼나고. 그래서 혼 안 낼 테니까 말해봐라 해도 혼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이건 정말로. 그게 사실 부모 아이의 신뢰관계인데 이게 쌓이면 사실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봐 이제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승질 많이 죽이셨겠다, 그죠? 참았죠. 이를 엉고. 그러니까. 저는 네. 미혼자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엄마가 어떻게 도대체, 전 어렸을 때 궁금한 게 내가 분명히 너무 완벽하게 네. 거짓말한 것 같은데 다 알고 엄마가 있고. 너무 신기하게 아는 거예요. 알고 또 속아주기도 하고 그럼요. 일부러. 전 그런 게 너무 네. 신기했었거든요. 예. 또 장 기자님은 아빠시잖아요. 네. 아빠는 어떻게 눈치를 채실까요? 저희 아기가 아직까지 할 줄 아는 말이 엄마밖에 없어서 어. 아직 거짓말은 안 했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아기가 울 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배고프거나, 그쵸. 쌌거나, 졸리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거짓 울음을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관심 받고 네,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하는데 이 기면서 이제 냉장고 앞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냉장고인데 스티커 같은 거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중화요리 막 이런 스티커 그걸 이제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고 싶으면 가게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정말 막 뭐 쌌거나 막 배고픈 것처럼 좀 대성통곡을 해요. 엄청 대성통곡을 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해서 꺼내놓으면 거의 기어가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참 애기 참 다 하는구나 할 거. 아이, 11개월밖에 안 그럼요. 됐는데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진짜 거짓말 대면하면 또 아. 달라지실 겁니다. 내공을 빨리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예와 또 심리 상담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공예와 심리 상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공예 심리 지도사입니다. 이 공예 심리 지도사라는 직업이 사실 최근에 생겨난 직업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 어떤지 장 기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된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련 뉴스들이 찾아보면 이제 방과 후 수업과 관련된 뉴스에서 네. 공예심리 지도사가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들이 이 공예심리 지도사 양성 과정이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특별히 시사성 있는 기사는 좀 찾아보기가 네.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예심리 지도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어떨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예심리 지도사 이제 생소한 직업인 만큼 사회적인 시선을 어떻게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기 네.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들 생소해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사실 좀 생소한 직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예심리 지도사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제 해외의 경우 이제 공예를 우리가 보게 된 미술 심리 치료 등에 이제 접목을 해서 좀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한 2016년도부터 이제 자격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는 공예, 그다음에 심리, 상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접목시켜서 융합한 네, 네. 복합 어찌 보면 자격 제도 또 새로운 신직업 분야다라고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국내 같은 경우 또 이러다 보니까 미술과 공예를 정말 이게 다르다. 이게 또 구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큰 범주 안에서는 미술의 또 하나의 포함이다라고 네. 또 봐야 될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일단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미네소타 대학 이제 심리학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네. 많이 나오는 구조에서 미술, 그 다음에 뭐 공예, 공연, 그 다음에 인지 행동 발달 등으로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공예 심리라든지 공예 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고요. 실질적으로 임상 심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네. 이제 많은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연구, 이런 결과, 행동 발달에 대한 장애, 이런 치료들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언어 재활 쪽 분야, 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런 공예적인 부분들도 같이 들어갔고요. 실제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오감을 통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학교 측면에서 많이 해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러한 공예 심리 지도사라고 특별하게 직업 분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공예하고 디자인을 빼놓을 수 없는 맞아요. 국가고요. 그렇죠. 네. 일단 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공예와 디자인 쪽을 거의 한 60% 이상을 정규 교육에서 다 진행할 정도고 그 중에서도 한 80% 이상이 다 여성분들. 맞아요. 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창업,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이런 제도로 있었기 때문에 공예 심리라고 또 별도로 두지도 네. 않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창작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예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과 상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 행동 발달을 이제 좀 더 발달시키고 특히 아동이나 일반인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또 네. 장애를 통해서 그거를 또 극복해야 되는 네. 분들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공예 심리 지도사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분야를 좀 더 접목해서 다양한 직업 분야가 좀 생기리라고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중장년 특집이지 않겠습니까? 이 중장년층 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직업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사실 주변에 우리 이제 어머니들도 보면 너무 손재주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쵸.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면 너무 좋으나 이게 이제 취미로 끝나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손재주로 공예 작품 활동으로 뭔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이런 직업이 있었어? 네.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직업의 특성이 약간 심리 치유, 또 특히 이제 장애 아동의 어떤 치유 목적이 우리가 또 급선무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손재주가 있고 이거 만들 수 있어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멀리를 봐야 된다는. 그래서 좀 더 장애에 대한 이해,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해가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좀 수용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자신 있게 문을 두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화요일 편이죠.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이걸 직업으로 맞아요. 연결시킨 분에 네,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취미로만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정말 경제활동으로 연결시켜서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공예심리 지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예심리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직업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직업 키워드 토크에서는요, 제작진과 전문가분들이 선정한 직업 키워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공예심리 지도사 관련 첫 번째 직업 키워드는요, 바로 손입니다. 네. 손이요. 키워드가 손이 됐는데 그 선정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내담자가 공예를 할 때 신체 어디를 사용할까요? 손? 바로 발, 손발. 네, 바로 손이겠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예를 활용했는데요. 이 공예를 하기 위해서 손 근육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손의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손을 많이 움직이면 두뇌가 발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공예 심리 지도의 주요 대상인 아동들에게도 이 손을 많이 움직이는 공예가 심리 지도뿐만 아니라 손 근육 발달 등과 같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을 선정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왜 뭐 잘 만들거나 손재주가 네, 있을 네. 때 금손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좀 손재주가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유, 뭐 또 당연한 이야기. 지금 딱 보면 저 손이 보시면 되게 좀 짧고 몽탕해요. 네. 그쵸? 이런 손이 재주가 많죠. 손재주가 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뭐 글쓰기, 그다음 그림 그리기, 뭐 만들기 이런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었던 이런 적이 아니, 입만 열면 자랑이라. 그러게요. 그런데 하도 이게 들어서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이제 손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했던 손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시면 뭐 요 지금 나와 있는 글도 항상 제가 쓰는 부분 그건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손재주가 조금 발달되었다라고 제가 좀 봐야 되겠죠. 금손이시네요. 아, 그렇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손이 이제 보통 손발이 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그쵸. 너무 또 재주가 좋아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맞아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손이 몽통한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 금손이다라는 말을 하죠.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박사님 자랑만 그러니까. 듣게 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조금씩 일부분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승천하셔가지고. 네. 아니, 우리 소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왠지 손재주 있으실 것 같아요. 엄청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진짜 없어요. 저 브레이크 그러시구나. 손이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에 다 해주니까 뭐 굳이 제가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로 제 손에만 가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그리고 의외네요. 이 잘, 마이너스의 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꼼지락꼼지락을 못해. 차라리 그 시간에 나 나가 놀겠다. 차라리 잠을 자겠다. 약간 이런 주의라. 왜 어릴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뭐 오빠야 있으면 그쵸, 뭐 접고. 십자수도 하고 막 종이접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돈으로 해결하자 일단.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둘째가 약간 손재주가 좋은데 그냥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우리 둘 다 아닌데 얘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지? 아니면 손재주가 네. 또 있었는데 네. 또 아버지나 엄마 중에 있었는데 뭐 또 이렇게 굳이 성경상 안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또 잘할 수도 있어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뭐 살짝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소장님도 네. 듣다 보니까 네. 살짝 자기 자랑. 그러니까요. 아, 저희 주변 소장님이 남자분들이 다 해준다. 자랑 좋아가지고. 엄청 하세요 원래. 그러면서도 안 하는 척 많이 네, 하시죠. 그럼요. 이게 기술이니까. 예. 장 기자님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은근히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금손이고요. 금손이래. 금손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손이 좀 얇고 긴 편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그리고 되게- 장 기자님 손이 남자치고 그러게 굉장히 너무 그래서 예쁜 되게 손이에요. 손이 이쁘단 말을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곤조곤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 다 자랑 다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금손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성격이 좀 차분한 편이어서 네. 뭘 하나 하면 손으로 좀 꼼꼼하게 오래 대신 좀 속도가 오래 걸려서 네. 와이프가 그렇게 답답해요. 뭘 시키면 속 터지죠. 네, 그래서 금손까지는 모르겠고 성격의 영향이 좀 있어서 좀 그죠. 꼼꼼하게 차분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민지 씨는 어떠세요? 저는
다 세 분 다 자랑을 하셨는데 한번 자랑 한번 해보시죠. 네. 자랑할 게 정석을.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만지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도 소장님처럼 손만 대면 다 망가지는 스타일이다. 대신 저는 그 왜 어렸을 때 여자 아이들은 이제 인형 갖고 노는 거 정말 그쵸,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인형 갖고 놀기보다는 이제 막 공구 세트 이런 거 진짜? 아빠 따라서 외모랑 안 어울리시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과학상자 공구 세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케아에서 네. 가구 사서 이제 조립하시는 네, 분들 네. 많잖아요.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DIY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자랑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좋아만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박사님이나 소장님은 두 분 다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말로 하는 상담보다 뭐 공예 심리 지도처럼 공예 뭔가를 이용하면 좋은 점들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이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해봤다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이런 효능감, 작품을 만드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성취감이라고도 하고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효능감이 이제 상승이 되는 네.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러한 직접 만든다라는 것은 인지, 행동, 그다음에 발달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뭐 관계 형성. 네. 그래서 우리가 라포를 형성한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그런 관계들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펼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예 쪽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만들면서 네. 같이 이제 우리 말하는 오감 네. 이거를 직접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빠른 교감과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담하고 심리를 들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만 하고 끝나요. 네. 근데 이 공예 쪽은 직접 비용을 내고 또는 어떻게 상담을 받고 나서 직접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직접 자기가 이게 맞아요.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음. 가장 그 또 다른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1대1로 뭔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 된다, 사실 굉장히 부담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를 만들면서 그 사람과 관계 형성, 그리고 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이제 그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공예를 통하면 이제 그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 우리 또 박사님이 뭔가 작품 활동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성취감이거든요. 네.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있고, 회차를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공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다가가기가 훨씬 쉬워지고, 이 사람의 치유 과정을 우리가 이 작품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찰과 치유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또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대1로 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공예를 통해서 좀 더 접근성과 우리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잘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공예라는 상담의 매개가 있으면 네. 조금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예 심리 지도사 두 번째 직업 키워드는 조재한 박사님이 선정하신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아동입니다. 아동을 선정하신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공예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첫 번째 키워드가 손이었고 이 손 네. 기사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이 항상 들어가죠. 그러니까 손 네, 근육이라든지 그쵸. 발달. 그러니까 어린 아이 즉 아동일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네. 성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심리 문제, 네. 그다음에 자녀 발달 문제, 정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다? 이건 완전히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었죠. 네. 우리 애가 혹시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뭐 보이면 문제가 기록에 되니까. 또 남을까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선 처리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맞벌이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자녀에 대한 심적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 또 이제 아동들의 네. 이러한 심리적 이제 상처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같이 아울러서 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장애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이 질병과 관련된 이제 또 장애 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아울러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런 치료적인 목적보다는 그거는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하는 이제 행위고요. 네. 이 치유라든지 이런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이런 공의 부분들, 이게 특히 아동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아동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중장년 여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자녀를 키우고 주변 이제 아동들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장년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론과 실습 이런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자기가 양육했고 키웠던 방식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으로 주의할 부분이라면 말 그대로 이러한 개인적인 뭐 감정 또는 네. 양육 방식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그렇죠. 동일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요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박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아동 관련된 일을 한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제 엄마의 그 따뜻한 그렇죠. 마음, 또 친밀감, 아이에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들,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으나, 이렇게 안 해도 난 애 잘 키웠어.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또 박사님 말씀하신 나만의 양육 스타일. 네. 근데 우리도 뭐 아이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 연령별, 그쵸. 그리고 또 네. 성별에 따라서 아이들만의 특색들이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조금 마음이 아픈 친구, 몸이 아픈 친구, 또 그 경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우리가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네. 나도 이렇게 해봤으니 우리 아이도 이랬으니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그 선생님도 분명히 상처가 되지만 그 받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럼요. 그래서 좀 많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나한테 교육을 받느냐, 상담을 하냐에 따라서 그럼요. 대상자에 따른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일 것 네. 같은데 뭐 중장년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를 키워본 그렇죠. 경험이 네, 네.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강연에서 제가 이런 네. 말 들어봤어요. 첫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둘째 나면 둘째는 잘 키울 것 같은데 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둘째 낳는데 둘째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나면 잘 키울 것 같은데 라는 얘기 하는데 방식대로. 셋째가 제일 말썽꾸러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자기 맞습니다. 방식이 물론 있지만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과정이 그렇죠.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추가로 저도 이러한 이제 자녀 대학법 네. 이러한 이제 혹시나 강연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저 자식이라든지 이런 대화 이거가 남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 자식은 네. 잘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제가 하지 못하는 걸 남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맞아요. 이야기하는 거가 참 정말 양심이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보여요. 그럼요. 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그래서 사실 그런 보여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 또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랑 이거는 잠깐 문법적으로 좀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자녀가 없어서인지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오늘따라 굉장히 신기하고 또 네. 재밌습니다. 사실 아동이라고 하면 항상 보호자라는 단어가 네. 따라오게 되잖아요. 다들 이제 자녀분들의 보호자신데 뭐 병원이나 학원 상담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것들을 좀 원하게 되시는지요? 일단 뭐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이 병도 언제부터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할 적에 실제로 그 골다공증 검사 기계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병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병원이나 이런 학원이나 이런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은 좋죠. 네. 그런데 그거가 이제 좀 심하게 강요가 된다든지 실제로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이제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도 이런 상담할 때 이 물리적으로 빨리 치료가 되는 거랑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부분에서의 시간이 걸리는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좀 우선순위로 하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좀 신경 많이 써달라. 그다음에 우리 아이 좀 집중적으로 좀 케어해달라. 좀 네. 봐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네. 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도 아이들 네. 상담 이제 받으시잖아요. 어떤 그쵸. 점들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부모 마음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왕이면 아이들 잘. 내 한 번 더 봐주고 그럼요. 내 아이 모르는 거 한 번 더 체크해주고 네. 내 아이 마음 한 번 다독여주고 이랬으면 좋겠으나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뭔가를 해주세요라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저희가 워낙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의 마음을 저는 많이 선생님 뭐 힘드셨죠, 애쓰셨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부모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들의 길을 네. 이렇게 뭐 있으면 이제 뭐 과자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조금 그러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야지 더 신경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뭐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수고하신다고 차라도 한 잔 네. 드리는 게 또 그들의 마음, 그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쵸. 거니까 그렇게 그쵸. 저 지혜롭나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수도 은근히 보존에 잘하게 또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뭐 학원 상담 받아본 적은 그렇죠. 없고 병원에 가면 네. 항상 드는 생각이 약간 상담이 물론 뭐 그분들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기계적인 상담을 할 때가 되게 많아서 맞아.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이렇게 탁탁탁 해버리면 제가 충분히 여유 있게 상담을 못할 때가 맞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모를 해가는 습관이 들었는데 어쩔 때는 이 환자들이 막 많다 보면 메모해간 것도 물어볼 때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메모한 것도 다 못 물어보면 다음에 이제 언제 물어보나 맞아. 걱정될 때가 있는데 이 내담자와 상담자 입장에 있을 때 상담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어떤 효과라고 저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저희 동네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런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옆에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가면 20-30분씩 막 계속 물어보는 거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번 예약을 하면 맞아. 앞에 대기순이 2명밖에 없는데도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 이런 또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 그죠, 세상에.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 조금 비효율적으로. 네, 공예심리 지도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죠. 아동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예심리 지도사 세 번째 직업 키워드는요. 이수연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키워드인데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실 마음이 열리면 사실 뭐 그쵸?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뭐 상담을 하건 교육을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미 끝난 거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공예 심리 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친구를 아니면 우리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이 공예를 통해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 친구를 그쵸. 웃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한번 웃었다? 이미 수업은 진짜 아. 그냥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그냥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걸 이거 자 만들자 해서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 아이가 웃거나 그러진 절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담자를 관찰해야 되고 관찰하려면 일단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이 아이를 보려면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유로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좀 마음을 열고 일단 내 마음부터 편안하게 다스리고 우리 내담자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 공예를 통해서 이 아이가 또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마음의 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 직업 자체로서도 매력 있는 또 부분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친해지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또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네. 잘 하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친해지게 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많이 바뀌었던 스타일인데 예전에 했던 방식은 좀 많이 웃겨주고 저는 좀 웃겨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좀 웃겨주고 사랑합니다. 장난치고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지금은 어찌 보면 사전에 정보를 좀 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적으로 그분의 직업 그다음 현재 상황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하고 네. 그 분야에 직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그 분야에 또 최고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 또 기분을 맞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고요. 또 그 관련된 정보라든지 뉴스, 동향, 그다음 대처할 방법, 미래 직업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도 해줌으로써 같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수장님은요? 저는 일단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요. 뭐 아. 이청득심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또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리액션과 함께 아. 또 네.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칭찬, 네. 진짜 적재적소에 특히 이제 엄마들과 많이 이야기할 때 그런 걸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마음에 문을 여시면 근데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것까지 이제 다 그쵸, 쏟아내시고 그쵸. 가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굉장히 참 좋다라는 걸 저는 많이 깨닫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굉장히 저를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아, 기자다 그렇죠. 보니까 뭐 취재하러 하나 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래서 생긴 게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속마음을 좀 솔직히 먼저. 털어놓는 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조금은 경계를 푸는 그쵸. 경우가 생겨서 예. 저는 좀 그렇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공예 심리 지도사 관련 직업 키워드 토크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공예 심리 지도사 관련해서 자세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직업 점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직무 수행 만족도, 그리고 창업 확장성, 미래 직업 전망 총 6개 분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시면 총점 30점으로 최종 직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수연 소장님께서 직업 전문성을 평가해 주시죠. 네, 저의 직업 전문성 점수는 3점입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신생 직업이라는 거, 앞으로 이제 취업 현황이라든가 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직 우리가 그 사례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점에서 저는 3점을 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예, 지금 일단 현재 시간 강사나 프리랜스, 그 다음에 단기 계약, 이러한 이제 근로 고용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이제 전문성에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 학력,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이런 집단 직업군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러나 이제 임상 경력을 좀 살려서 꾸준하게 이 부분들을 이어나간다면 평생 직업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다 보니 저는 3점으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3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 기자님, 근무 여건 어떨까요? 예, 근무 여건 같은 경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편이어서 네. 이 근무 환경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지만 그곳의 환경을 따진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무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그렇게 뭐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단 이제 근무 환경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근무 여건은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께서 근무 여건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 수행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장님. 네, 직무 수행 만족도는 저는 4점 네,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장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근무 시간 조정이라든가 내가 평소에 이제 공예를 취미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다. 굉장히 스스로 만족도가 높을 수 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근무 여건까지 내가 내 시간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 박사님께서 창업 확장성 평가해 주시죠. 예, 창업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수익과 네. 관련된 네. 부분을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용 측면에서의 이 부분하고 이제 자기가 사업자로서의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창업 확장 측면은 우리가 4차 산업이 일어나더라도 이 공예 분야, 네. 그다음에 심리 상담 분야는 사람이 이제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군이고요. 또 자기의 직업 브랜드 이 부분들이 강화된다면 또 수익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네. 직업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5점 만점에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창업 확장성 4점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직업 전망을 장 기자님께서 평가해 주시죠. 이 미래 직업 전망 사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어서 네. 미래 직업 전망을 평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확장성은 좋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단 이제 이 공예 심리 지도사인 만큼 어떤 심리 치료라든가 심리 지도에 대한 이 전문적인 영역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중장년들이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확장이 될수록 어떤 이런 전문성을 갖춘 네. 외부의 어떤 인력이 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미래 직업 전망은 5점 만점에 역시 마찬가지로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예 심리 지도사 직업은요. 근무 여건, 그리고 직무 수행 만족도, 창업 확장성, 미래 직업 전망에서 4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요. 최종 직업 평가 점수는 22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예 심리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공예 심리 지도사 어떤 여성에게 추천을 하시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박사님? 예, 저는 손재주가 있으신 여성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재주라는 게 일단 공예라는 것 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면서 교감을 하는 이러한 이제 직업군이고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인은 직접 만들지 못하고 이걸 한다면 그 상담 심리 쪽으로만 네. 계속 한다면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이제 DIY라든지 손재주를 네. 가지고 많이 만들어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울린다. 그래서 저는 적극 손재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우리 박사님의 손재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창의력. 손재주도 예. 있지만 남과 다른, 좀 평소에 너는 약간 남과 다르네 이런 창의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또 첫날이니까 하나를 더 덧붙여서 좀 사명감도 있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동 치유가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사명감도 있고 평소에 또 창의력까지 있으신 분이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장 기자님. 저는 배려심 깊은 여성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공예의 어떤 실력, 손재주라든가 아니면 상담 어떤 심리에 대한 전문성은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금은 배려심 있게 내담자를 상담해 네. 주실 수 있는 분들, 특히나 또 공예심리 지도사의 내담자의 특성상 어떤 배려심이 더 네, 많은 여성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배려심이 깊은 여성들께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공예 심리 지도사 이런 여성에게 어울린다. 손재주가 있는 여성, 그리고 창의력과 사명감을 가진 여성, 그리고 배려심 깊은 여성에게 세 분께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장년 특집 공예 심리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세 가지 직업 뉴스와 함께하는 잡 이수다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잡 이수다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장 기자님, 좋은 뉴스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예, 제가 선정한 좋은 뉴스. 구직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노사발전재단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단체에서요. 지난 11월에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 신중년 뉴 스타트 일자리 발굴을 위한 미팅이라는 행사인데 예. 이날 행사는 제주도 내 취업 지원 기관 그리고 구직자, 중장년들 간 이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중장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네.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신중년 우리의 내 일을 말하다. 네.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특이한 점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발굴을 위해서 이 토론 형식으로 꾸며졌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장 기자님? 굉장히 이제 즐겁다. 정말 좀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이러한 신직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은 연구진들이 많이 진행을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데 네. 결국은 실제로 맞지 않다라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그럼 탁상공론 형태로 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외면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실제로 토론을 장에 열었다라는 네. 데서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 모 냉장고를 만들 때 기존의 냉장고 설계하는 사람을 떠나서 실제로 주부들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만든 냉장고 뭐 아시죠? 네. 전시냉장고. 땡땡 뭐 이런 것들. 이런 냉장고들 자체가 뭐냐면 실제로 주부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쵸.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해서 만든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게 돼서 이제 굉장히 대박났던 형태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중장년층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젊은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소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네. 이거를 반영을 해서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타진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 세분화하고 네. 또 전문화될 수 있는 이러한 도약의 길이 네.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일단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네. 맞는 일자리를 뭐 창직한다. 뭐 그쵸. 이런 의미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좋으나 이게 토론만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아, 좋아. 그 다음 하우투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보면 창업 형태로 새롭게 밖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기업 내에 들어가서 내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분도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취업 기관에서 관련 기업들도 좀 많이 이렇게 모셔다가 기업에서 원하는 또 그 역량들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구직자들에게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그분들을 기업에 취업까지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네. 어울릴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일단 첫 스타트는 좋은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네.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네. 첫 번째로는 기존의 행사와 차별됐다는 점이 네, 그렇죠. 네. 신선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토론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맞습니다. 수밖에 네, 없는 게 수직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네. 정보가 있으니 너네 수용해. 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특히나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 행사 준비할 때 이런 좀 열린 어떤 행사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직업 관련 나쁜 뉴스 어떤 거 선정하셨는지요?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울의 강남의 한 취업 학원이 수강생들에게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폐업을 해서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 학원은 국비지원 취업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던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이 서울 강남에 있는 모 항공사 취업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예고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학원은 이제 임대료도 내지 못해서 보증금이 바닥이 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전화도 불통이고 홈페이지도 다운되고 해서 수강생들이 좀 애를 먹은 것 같고요. 이 하루아침에 학원을 갈 수 없게 된 수강생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한 수강생은 특히나 이 국비 지원을 받는 학원이라고 해서 믿고 수강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혹스럽다라고 했고요. 이 다른 수강생은 돈도 돈이지만 자격증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어떤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네. 요새 사실 정말 취업도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너무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는 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네, 뉴스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 재발 방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인기 학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못 낼 정도다. 그러니까요. 약간 이거 모순이 있는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제 형태로 보게 될 때 우리가 국비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어찌 보면 이 수강생 입장에서는 무료로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절실함 또 네, 그에 네.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학원 측면에서 수강생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수강생들이 이런 조금 전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통해서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비 지원이라는 게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야지만 나라에서 돈을 받는 구조예요. 또 네. 실제로.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어쨌든 지원하기에 앞서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좀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재정난에 대한 부분들을 네. 매 분기나 매월 이제 검토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안정성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체크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정난과 경영난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네. 어찌 보면 이제 운영 충당금 제도를 좀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원이 안 되고 하더라도 얼만큼 잔고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번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진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지금 우리가 그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막막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고요. 일단은 우리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이면 사실 나라 돈이거든요. 그러면 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사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비 지원했으면 철저하게 분기별로라든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좀 철저하게 어떤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가 하고 운영에 좀 뭐 어려움은 없는가를 좀 관리 감독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생 입장에서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니까 뭐 한번 빠져도 되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 무조건 무료인 데만 찾아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곳, 나를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해 줄 수 있는 데인지를 좀 철저하게 알아보시고요. 또 수시로 사실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면 사실 어떤 후기라든가 뭔가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는 조짐들이 있거든요.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데를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뭔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뭔가 정체되어 있는지를 좀 약간 촉을 발휘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들 또 제도적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들 좀 보완하는 것들 네.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이 국비가 사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네, 네. 않고 허투루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어떤 지원에 대한 책임까지 따르는 어떤 그런 어떤 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나쁜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 관련 재밌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거 선정하셨나요? 예, 최근 5년간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를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팀에서 조사를 했고요. 네. 이 언론이나 뉴스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보는 신조어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5위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 키워드 5위가 먹방이었고요. 네. 4위는 덕후. 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3위는 뭘까요? 3위요? 1위도 아니고 3위를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네. 3위. 1위를 맞추시려고 하셨잖아요. 네. 네. 3위? 저는 먹방 아까 예, 5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혼밥 이런 거 아닐까요? 혼밥. 혼밥, 그 혼술. 1위지 네. 않을까? 그런 거. 네. 근데 그거는 예전에 있었던 거, 최근 5년이라 5년입니다. 네. 혼밥? 네. 아니면 혼술? 제가 그냥 저는 맞추실 것 같으니까요. 꽃길, 네. 꽃길. 네, 알겠습니다. 꽃길. 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이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평등을 어떤 나타내는 단어죠.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3위를 차지했고요. 네. 이 기사를 쓰인 기사가 2만 5천여 건에 달아서 이 신조어 기사량 순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는 이제 멘탈 붕괴의 줄임말인 멘붕. 이 4만 1,05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주로 이제 당황스럽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죠. 1위는 뭘까요? 또 물어보시는 힌트를 거예요? 좀 주셔야 저희가 맞추죠. 힌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관련된 키워드. 직업? 네. 두 글자고요. 네. 네. 앞에 글자가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사실 이제 대학생이나 취업 네.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쓰게 되는 단어일 것 같아요. 스펙. 맞습니다. 역시. 갑자기 딱 괜히 직업 전문가가 아니네요. 거의 소리를 치셨는데. 이 지난 5년간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신조어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학력, 경력 등을 의미하는 맞아, 스펙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조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 영광을 저희 가족들한테 돌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는 스펙, 네. 그러니까 우리가 9종, 12종 막 여러 가지까지 네. 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스펙 아, 네. 그걸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맡고 내 적성과 내 가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온 스펙,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스펙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나 방향도 그렇게 맞춰서 네. 우리가 가리라고 봅니다. 네.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는 신조 오이 먹방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아, 나는 이쪽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 먹어보고 평가하고 네. 이런 거. 일단 아쉽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스펙, 사실 저희 대학교 때는 엄청 놀았잖아요. 아, 네. 그런가요? 안 놀았습니다. 제가 통기타 동아리였는데 저는 맨날 놀았어요. 근데 저는 그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안타까운 게 스펙 그쵸. 쌓는다고 1학년 때부터. 예, 추억도 담보로 잡고 모든 이런 동아리 활동도 안 하면서 오직 도서관에서 스펙을 쌓는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몇 년 더, 조금 더 산 선배로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다 갖고 있는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을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앞으로 스펙 쌓기 위해서 뭐 진짜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의 그런 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스펙이라는 단어가 전자제품의 사양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네, 단어잖아요. 네. 이 뉴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저 안타까운 네, 맞아요.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언론이나 뉴스에 스펙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 네, 날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직업 관련 다양한 수다, 잡이수다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